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룰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12월 하면 왠지 바쁘다는 느낌이 드는 달입니다. 한편 뭔가 좋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숙제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태여 명상이라 이름하지 않더라도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멋있으면 그 한 해의 삶이 멋있다는 것 아시지요? 거짓을 진실로 생각한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하신 부처님 말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하겠지요. 그러나 그가 국가의 통치자라면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안타까운 생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촛불 평화시위를 축제의 한 장으로 이끌어가는 시민들의 멋진 행렬이 든든하고 감동의 느낌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러한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염원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둠으로 빛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아요? 진실을 진실인 줄 아는 바른 생각으로 마침내 진실에 이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에서 있었던 연례 수계식 법회 발췌했습니다. 먼저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5개에 대해 법문해 주십니다. 주지 정호 스님입니다. 함께합니다. 첫째,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종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도움으로써 한량없는 복락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와 순결을 지키고 자기 극복의 힘을 키우고 자제력으로 인격을 둬야 하며 방탕과 게으름을 멀리하고 행복을 얻으며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해탈법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넷째, 망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악담 등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믿음을 주게 하고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을 마셔 취하도록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의 선용으로 마음의 휴식을 얻어 맑은 정신으로 인격 완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5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즉 불자의 바른 행실입니다. 다음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잘못을 산부님께 모두 참회하여야 합니다. 속의 유임을 보시면서 한 구절씩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 암환과 게으름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다음은 연비 순서입니다. 보살님들은 오른손, 그사님들은 왼손 팔뚝을 걷어서 연비를 준비하시면 제가 연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지닐 것을 맹세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스님들을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삼보에 귀의를 하셨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5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3기와 5계를 잘 받아 마쳤으니 믿고 행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나이다. 이 3귀와 5계를 받은 공덕으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발언을 마쳤으니 수계를 이미 마침이라. 삼보의 훌륭하고 가없는 법독은 말로 다할 수 없기에 수계한 공덕도 한량없이 큽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이미 자기의 것으로 얻었을세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수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리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부처님의 가피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고 불도를 이루게 될지어다. 3계 큰 스승이시고 중생의 자부이시며 저희들의 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은 분 없으시고 시방생계 또한 비교할 분 없으시네. 세간에서 그러한 분 계신 것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만유일체 부처님과 같은 분 없으시네. 수계공덕 수성행과 가없는 복 회양하여 원하오니 모든 중생들이 속히 부처님 세계로 남김없이 가지어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모든 보살 마살에 위대하신 원력 입어 모두 성불하사이다.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몸을 태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면서 늙어서 병들고 죽음이란 어떤 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한 점 한 점씩 태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왕 몸과 마음을 한 점 한 점씩 태울 것 같으면 제대로 태우면 좋겠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 자매, 이웃, 온 결에 나아가서는 온 세상, 온 무생명을 위해서 내가 매 순간 그렇게 태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3귀와 5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국민학교 바른생활 책을 보고 중학교 국민윤리 책을 보니까 이미 우리 이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해놨어.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공자니. 여러분,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중에 무엇을, 어떤 말을 부여잡고 갈지 모르다가 우리 인류 앞에 살아왔던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 말씀이 제일 맞다라고 믿고 있는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만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순간순간의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연비할 때 딱
따끔했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 귀하고 5가지는 꼭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 것이 참회 진언을 하면서 연비를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스님들께 귀하는 마음과 이 5가지 오계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시라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팔뚝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순간에도 삼귀와 오계가 마음속에 맹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마음을 닦아서 실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수계 연비한 인연으로 신도오계를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도반, 나가서 뉴욕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고국에 계신 일가 친척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질 때 우리가 부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요. 이번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주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법회 후 2시 30분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의문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 주지 청호 스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18-791-7128입니다. 그리고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고우 스님께서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어린이가 있으신 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번 문수사에서 특별 연불 공양을 해주셨던 고우 스님 인터뷰입니다.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출가하신 고우 스님.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체험으로 알아차리신 고우 스님. 눈빛이 맑고 모습도 고운 온몸에서 환하게 반짝이는 에너지가 주위를 밝혀주십니다. 자신처럼 젊은 층에게 부처님 법을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호기심으로 불교에 다가서는 외국인들에게 금강 같은 부처님법 들려주고 싶은 원력 세우신 고우 스님. 특별 연불, 영어 스피치, 경전 낭송 등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미 유명세를 타신 인재 고우 스님. 출가 스님이 되신 경위를 들으면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우 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우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9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춘천의 보문사라는 절에 있었고요. 청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부족계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우 스님, 학인 스님들께서 연불대회 하셨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타셨다고 하는데요. 그 연불을 현대적으로 만드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젊은 현대인들이나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불교가 좋긴 한데 불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느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불교를 가깝게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재작년에 조계종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불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또 창작 연불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좀 현대인들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연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의 제목이 2600년 전 부처님과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대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또 제가 또 고민을 했던 부분에서 부처님께 너무너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그리고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도 어디든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더 느끼면서 부처님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제게 솔루션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또 부처님께서 연불로 또 답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랩으로 제가 했고요. 부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점통 연불로 주고받는 식의 창작 연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하고 어깨춤이 날 정도로 멋있는 연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젊어서 출가를 하셨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출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부모님께서 포교당 이제 절에 다니시게 되면서 저희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제 속가에 있는 오빠와 함께 어린이법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처님이 좋고 스님들이 좋고, 그리고 법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학창시절 매주 일요일을 제가 절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출가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오히려 더 출가를 권해주셨어요, 제게. 그래서 저는 축하를 받으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처님 법에 어떤 점이 이렇게 고우 스님을 매력적으로 끌어당기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뭐 장황한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부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또 학생회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절에서 이제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제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막 해명을 하려고 사실 하게 되거든요. 순간순간에 억울하거나 뭔가를 밝히고 싶은데, 그치만은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어머니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냥 굳이 막 해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풀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치만은 그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그걸 부처님의 말씀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지혜롭게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근데 결론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어머니 말씀을 참고하고 또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결론은 늘 항상 부드럽게 잘 해결이 됐었어요. 그게 제 일이든 학교 반 친구들의 전체 일이든 다 평화적으로 모두가 너와 나가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길로 갈 수 있는 법이구나.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뭔가를 알지는 못했지만 좋다는 거는 정말 좋은 법이구나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4살부터 유치원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4살 그 나이쯤에는 집에서 TV도 보고 싶고 네. 더 놀고 싶고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 영화가 매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라이온킹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인어공주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제가 집에서 나서야 될 시간이 만화 영화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을 했었어요. 절에를 가야 되나 어린이 법회를 가야 되나 오늘은 빠지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볼 것인가.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법회에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에 또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매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법회에 가면 내가 오늘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매주가 너무너무 즐거운 법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또 아침에 재밌는 만화 영화도 보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절에 갔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출가 생각은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하셨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는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7살 때 기억이 나는 게 제 생일 선물로 목탁을 받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탁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비싼 가격이죠. 근데 제가 너무 목탁이 갖고 싶으니까 이번 생일 선물은 다른 거 저 안 주셔도 돼요. 목탁이 너무 갖고 싶어요. 해서 목탁을 선물을 또 받았어요. 그땐 아주 작은 목탁이지만 그걸 또 치면서 가지고 놀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반야신경이 적힌 도자기인데 책처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있었는데 또 그게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또 어머니께 사달라고 또 그 다음에 생일이죠. 이제 그래서 선물도 받고 자연스럽게 뭔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비구니 스님 절에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그냥 차에 내리자마자 그 스님을 뵙고 나서 스님 저 스님 될래요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피자랑 치킨이 먹고 싶지 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겠다고 네 스님.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렸을 때인데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이제 돌아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생각하면 생생하고 정말 신기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오 스님께서는 아마 전생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생에 스님이셨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행자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처님 법안에 들어오셔서 스님이 돼서 중생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구부리 하와중생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경전 속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너무나 많이 쓰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절에 오면 오고 싶어서 왔다가도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을 느끼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시대의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로 환경으로 자라왔고 같은 교육을 받았고 또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동시대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출가를 했지만 저 역시도 경전이나 여러 불교에 관련된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고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더 가깝게 잘 배울 수 있고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불교거든요. 불교가 원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종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좋아지는 방향을 지금 제가 출가를 했지만 만들어가고 구색하는 게 이게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 젊은 현대인들 그리고 지금 동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배우면서 또 현대에 지금 당장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스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진리는 정말 멋있지만 진리를 맛보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스님께서는 잘 하실 것 같아요. 요새 뭐 출가자가 적다고 하긴 하지만 젊은 스님들이 곳곳에 또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스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저도 또 수행을 하고 삼구보리도 하고 하와존생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에서 영어 스피치 최우수상을 탔다는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배웠고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 영어 스피치를 통해서 첫 발디듬을 걷자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맨 땅에 헤딩이라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내용이 저는 H3라는 영양제예요. 원래는 영어로 또는 중국어로 또는 일본어로 하는 불교에 관한 법문이나 이야기를 설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H3라는 영양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H, 힐링, 호프, 해피니스 이렇게 해서 치유하고 또 희망 그리고 행복 이 세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 해서 H3거든요. 그래서 힐링하는 방법은 108배를 하는 거다. 힐링, 호프, 또 희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는 이게 현대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 건데 우리가 말하면 보통 다란히 주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원리로 이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 또 해피니스 행복하는 방법은 참선을 하는 거다. 해서 총 이거를 세 개를 함축적으로 이제 엑기스를 H3 영양제 안에 넣었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작품을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영어로 스피치를 하셨는데 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H3 영양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치유와 네. 희망과 행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네. 구체적인 말씀 부탁합니다. 이제 108배를 작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선, 명상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만트라와 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행복해진다라는 표현에서 만든 영양제입니다. 근데 그 영양제가 우리 네. 불교의 수행 속에 다 정말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이 수행이 어렵고 부처님 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그러잖아요. 이 영양제 하나만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라고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고 근데 저는 마음의 영양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의 영양제가 불교거든요.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래서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둘 다를 좋아지게 하는 영양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H3 영양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해주셔서 아 이렇게 불교를 쉽게 H3 영양제 안에 담아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표현도 했지만 이건 제가 사실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부처님 경전과 불교 안에 있는 소재를 그냥 이용한 것이거든요. 그냥 쉽게 모든 분들이 친숙하게 이용을 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만든 게 된 겁니다. 네. 아, 정말 너무 멋있네요. 네. 세 가지 H3 영양제, 이렇게 운동으로 108배를 하시고, 참선으로, 명상으로 자기 마음을 네. 익히고, 입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결론은 마지막 마무리는 회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영양제를 드시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 영양제를 드시고
이제 스스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양제를 나눠주세요.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입니다. 모두가 같이 행복해집시다라는 마무리로 작품을 끝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네. 영양제네요. 네. 마지막에 제 작품에서 부처님이 등장을 하세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시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영양제는 2600년 전부터 아주 유명하고 효과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드시면 몸에도 마음에도 아주 좋을 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용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선전을 또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를 또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영양제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돈도 안 들고 또 모두가 좋아지고 또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손해죠. 네. 보물 같은 스님이신데 앞으로 이제 영양제를 H3 외에 여러 가지 만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이 멋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실질 생활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거. 네. 사람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셔서 네. 부처님을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배워서 아는 네. 분들이 있으시는 분들 좀 안타깝죠? 이렇게 영양제라는 걸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 알려주실 것이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진짜 불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둘러서 또 많이 배우게 되고 뜬구름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점점 더 변화하고 있고 정말 엑기스 불교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행복하니까 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면 주위가 행복하고 주위가 행복하면 그 나라 전 세계 우주가 행복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쟁을 없애자라는 구호도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부처님 법은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이 이 세계에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이치고 자연스럽고 이게 자연이거든요.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법을 잘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을 생활에 잘 적용시키는 것은 이제 저희의 몫이지만 이 불법은 정말 저희 우주 그리고 우리 지구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 다 자비심을 베푸시는 법문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인연으로 좋은 부처님 말씀과 불교 내에서의 그 실천을 해서 좋은 결과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출가까지 하셨는데 네. 출가하시기 전과 출가하신 후에 네. 자기가 생각했던 거가 뭔가 다른 점이 혹시 있으셨어요? 다른 점이라기보다 저는 사회 경험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절에서 살든 그냥 일반인으로 살든 늘 부딪히는 문제일 겁니다. 사회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절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젊어서 들어와서 출가를 하셨는데 밖에 생활이 궁금하지 않으시냐라고 또 질문들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새 TV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사실 밖에 나간다 한들 제가 불법 문중 안에 제가 자석처럼 다시 들어올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쉽지 않은 생활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또 이것을 극복을 함으로써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불법 문중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힘듦은 다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가 경험들을 알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내원사 비구니 스님들 선방에서 처음에 행자를 나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목탁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새벽 3시예요.
다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저는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왔는데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힘드니 뭐 좋니 이런 것을 분별을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게 됐고, 그리고 새벽에 또 다 같이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힘든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중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외국인 분들이 불교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고 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불교를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순간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언어적으로 장벽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 언어를 빨리 타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요.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불법을 전해주기가 더 쉽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그 이후에 전공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봐야겠지만 종교학도 좋고 일반 실생활에서 불교와 다른 것들을 결합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사람들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을 찾을 생각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미술 심리치료 지도자 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을 알면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조금 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법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융합시키고 결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눈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불법을 배우면 이제 다른 것들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시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잘 융합시키고 결합을 해서 불법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또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불법을 알고 계시고 또 불법이 좀 뜬구름인 것 같고 뭔가가 어두침침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삶의 기력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불자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불법을 제대로 다 알려주지 못했던 중간 역할하는 저는 저희 탓도 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역할은 좀 더 불교가 쉽게 그리고 생생한 불교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게 문화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환경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어온 것들 또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이제는 바뀔 수 있고 저희도 가장 중요한 근본이 다르고 멋있고 이 불법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이제 모두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H3 영양제를 이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쉽고 저 역시도 그 H3 영양제를 지금도 실천을 하고 또 조금 더 나태해질 때 되면 또 H3 영양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직장 나가시고 또 일을 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주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되실 때 H3 영양제를 몸과 마음을 위해서 복용을 하신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시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H3 복용을 하시고 또 바쁘시더라도 가끔씩 주변에 있는 절에 법회에 참여하셔서 부처님 법도 듣고 또 함께 이게 혼자 실천하는 거랑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이제 절에 법회에 참여하시면 그 공덕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중의 힘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자님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시고 또 부처님 친견하는 그 공덕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또 찾아보면 또 절이 있거든요. 법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3는 정도를 초월해서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분이라면 네. 가능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돈도 안 들이고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H3 영양제를 조제해 주신 네. 고우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행복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우 스님이었습니다. 고우 스님은 현재 플러싱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맡아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이가 있으신 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의 말씀 발췌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싹트는 희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음과 양의 자연 원리를 얘기합니다. 음이 최악일 때 양이 시작된다는 희망. 자연계는 그 변화의 흐름이 시간을 요하지만 인간계는 사람의 한 생각으로 언제든 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그래서 양심을 지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양심이 답이다라는 윤홍식 홍익학당 대표입니다. 함께합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올렸잖아요. 왜 올렸을까요? 너무 답답해 하실까 봐 희망 좀 가지시라고. 희망이 없지 않으니까. 보세요. 음이 제일 최악일 때 양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만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최악이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싹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보셔야 돼요. 어딘가에서 새로운 양의 싹이 시작되고 있구나.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면 빨리 상황이 역정됩니다. 자연은 일정 시간이 돼야 움직여요. 인간계는 달라요. 이 공식은 똑같은데 그럼 자연계는요. 일정 시간대로 음양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아침, 저녁, 추나, 추동이 다 그러죠. 인간계는 안 그래요. 아침에도 가을을 만들 수 있어요. 분위기 싸늘해지면 가을 됩니다. 한 생각 고쳐먹으면 봄으로 가요. 이 공식을 인간계에 쓰일 때는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은 마음먹기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봄을 만들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게 차가운 겨울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일부가 또 뭘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봄을 찾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물꼬만 내주면 금방 봄으로 바뀝니다. 일정 시간이 꼭 걸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계처럼. 인간은요. 선택을 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50%가 넘어가면은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의 아주 독특한 맛이에요.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내가 선택해서 해요. 자연은 피동적으로 끌려가지만 인간은 내가 주체적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털도 안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골라 입으라고. 동물들은요, 그냥 주어진 털 입어야 돼요. 이게 인간한테 준 우주의 특권입니다. 골라 입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봄을 만들 수도 있고 겨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사 그러지 않나요? 가족이랑 대화 잠깐 하다가 바로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한파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에 훈훈한 봄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봄이 좋아요. 여름은 놔두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제 가을로 가요. 여름은 그게 달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봄으로 만드는 방법이 노자의 얘기가 다 그래요. 항상 부드러워라. 그게 뭐냐, 항상 봄 기운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딱딱해지지 마라. 얼어붙지 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봄 기운을 유지해라. 그러면 청춘인 거죠. 몸은 자연의 공식에 따라서 돌아가지만 마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할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 결정을 내리는 게 항상 완벽해지지 말라는 게, 완벽해지면 여름이 되면은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아쉬운 채로 기분 좋은 상태 있죠. 그거를 계속 유지하라는, 현명한 사람. 완벽하게 채우려다가 다 잃는다 이거죠. 그런 논리 써놓은 거예요. 이 음양의 논리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특히 이제 우리 마음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알고, 우리가 항상 아무리 지금 날이 춥고 거기 집회 나가서 힘드시더라도 봄 기운을 유지하세요. 너무 타오르지 마시고. 봄 기운, 항상 좀 아쉬움. 거기서 항상 맛을 음미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힘도 기르셔야 돼요. 일단 그게 베이스가 돼서
한번 또 타오를 때는 무섭게 타오르더라도 노자에도 나와요. 물이 부드럽지만 물이 돌을 뚫는다. 강한 거를 물리친다 하지만 또 그 부드러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강한 거 물리치겠다고 물이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도 끝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다시 부드러움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제가 집회하고 뭐 하시더라도 모르는 마음, 훈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고 뭐 하고 하면요. 권력력에 제가 충천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표로 보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전 얼어붙은 거예요. 더 볼 게 없습니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땐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와서 순수한 봄 기운을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항상 중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전공한 게 그것만 전공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정치에 응용해 보면 어떤 맛이 날까 같이 관찰도 해보고 싶고 보여드리고도 싶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잘못해서 국민이 내려와라 그러면 빨리 내려와야지. 뭘 개겨요 거기서. 이렇게만 해서 양심적이 되시면 제일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그냥 떠들어서 다 양심적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또 집에 가서 제 취미생활 해야 되고 바빠요 저도. 근데 막 이 창당을 해야 돼. 지방을 돌면서 막 창당되게 한 번 하니까 벌써 귀찮더만요. 이 짓을 시도 돌면서 다 하라고. 그래서 에고 얘기입니다. 에고 얘기예요. 제 에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에고의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니까 한 번 하고 막 그 뿌듯함과 그 열기가 좋아서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뭐 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냥 다 양심적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윤홍식 강의를 듣고 뉘우쳤다면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양심 선언이 막 나오고 이러면 제일 좋겠거든요. 아니 그러라고 강의를 5년간 했으니까 바랄만도 하잖아요. 저는 제 입장에는 5년간 제 생명력을 아주 깎아먹으면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우리가 당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제가 봐서는. 근데 또 양심 입장에서 보면은 양심을 진짜 한번 펴볼 기회고 양심에서 제가 또 한번 공부가 더 늘 기회고 저도 좋고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거든요. 남들도 진짜 양심적인 정치란 게 뭔지 한번 구경해 볼 아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그런 그 양심의 원이 저를 또 끌고 갑니다만 제 그 에고 순수한 에고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제 말이 뭐 힘이 생긴달까요? 예전에 같은 말 던졌어도 반응이 없으시던데 창당한다고 하고 말을 하니까 반응이 달라요. 말에 힘이 생겼구나. 창당한다고. 창당하길 잘했다. 5년간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제가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의만 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 주셨을까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정치 왜 했냐고 하는 분들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문학 강의만 하지 왜 나왔냐. 인문학 강의를 제가 죽을 때까지도 과연 몇 명이나 알아듣고 진지하게 반응할까요? 자기 삶에 적용해 보려고. 창당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힘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제 인문학 강의를 아무리 듣고 좋아요. 그래도 직장에 가면 홀로 양심 갖고 싸워야 돼요. 지쳐요. 그러면 결국은요. 내 삶에 힘든 거는 결국 정치 문제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원하시고 편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제가 한 거예요. 뭐냐면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즉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 강의 들으면 짜증나실걸요. 말만 그렇게 계속 양심하자고 하면 뭐하냐.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럼 저도 제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실험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이게 자명한데 개인적 실험은 해봤다지만 국가적 실험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도 제가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자명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보여드려야 믿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봉호 선생님 한도 풀고 제 한도 풀고 우리 예전 나라 위에 고생하신 모든 선조들 한도 풀고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국민들 혜택 봐서 좋고 전 인류도 그런 수준 높은 나라가 하나 나오면 한류 따라 한번 가보면 전 인류가 다 양심 어떻게 생긴지 알고 살 테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양심 어떻게 생긴지 알고만 살면 돼요. 지금 전 세계 종교단체에서 하느님한테 기도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하느님이 양심이라는 거 알고 기도드린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양심의 소리 정확히 들으면서 살아가고 기도드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양심인 줄 알면요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하느님이 양심인 줄 알면 자신의 양심한테 경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인데도 내 안에서
양심을 주장하는 그 소리가요. 하느님의 소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또 나로 하여금 다시 그건 찜찜하지 않냐라고 얘기해주는 그 신성한 자리. 그게 제일 신성이고 하나님이 직통 전화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채고 밖에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기복을 구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그렇게 해서 몇 개 소원 성취를 하시더라도 그 삶은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다 가는 삶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는 정말 말단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샘플로 나오는 거 자꾸 받아 쓰고 사실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지르셔야죠. 샘플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줘 이런 분들은 샘플을 엄청 갖고 계십니다. 다양한 샘플을 나는 갖고 있어요. 기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샘플 하나씩 줬어. 기도에서 여러분 주는 건요. 그냥 작은 샘플밖에 안 돼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제대로 여러분 맛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맛을 제가 알리고 싶고 저는 작품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종교 통합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냥 저희 강의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종교 통합을 시키네만 해도 필요 없어요. 유튜브 강의 1700개 있어요. 그냥 전 세계인들이요. 번역해서 나눠 들으세요. 그러고 나면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종교 가지고 뭐 떠들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보를 공유했을 때는 같이 즐기자고 한 거지. 본인 양심 개발하는데 바쁘셔야지. 남 양심 개발했다고 찬양하고 계셔서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질 않거든요. 여러분 양심 밝히면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재미가 쏠쏠해요. 아 고생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팠느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죠. 고생했겠다 알아주시면 제 에고는 아주 흐뭇하죠. 야 이거 어려운 건데. 근데 지금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도 뭐 내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 막 이러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판 이게 좀 미묘한 걸 너무 몰라주시잖아요. 요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가 주장하는 양심이 답이다. 양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거다. 말은 유치원생도 아마 제 얘기하면요. 뭐 나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럴 거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맛. 이거 하나가 전 세계 종교를 회통할 수 있다는 막 그런 것까지 제가 연구한 걸 좀 알아봐 주십사 하는 거지. 저를 알아봐 주십사 하는 애고가 있죠. 저도 강하죠. 알리고 싶고 제 속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알아주는 분이 제일 귀한 거죠. 제가 뭔 생각인지 알아주는 분. 그분은 정말 저한테 귀한 분이지만 갑자기 저를 막 뭐 이러면서 달려든다 그러면 저는 경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물건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저는 제일 저한테 이제 소중한 도반이다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창당을 안 했으면 이게 됐겠는가를. 혼자 애치는 사람하고 창당까지 해서 현실 속에 들어와서 양심 주장하는 사람하고는요. 일반인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뭔가 해보려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양심이 엄청나게 또 힘이 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들어주면 지금 그런 미묘한 시기입니다. 언론이 움직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 되게 고생해서 수사를 해도요. 국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팀 하나가 그걸 다 촬영해서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보면 또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타오르지 양심이 안 보여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지에서 저는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자랑하라. 그 자랑하라에는 그게 있어요. 알려라. 정보를 좀 공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특한 일 했더라도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숨기고 싶은 건 아예 숨기고. 근데 이거는 남들도 알아야 되겠다. 오해를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계속 알려야 돼요. 그래야 서로 오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요. 이게 개인적인 선행은 안 알려도 되지만 국가가 어딘가에서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거 계속 알려서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국민들의 정의감을 살려줘야 돼요. 아 부당한 짓 한 애들은 저렇게 확실히 처벌받는구나. 이런 거는 계속 알려야 돼요. 일벌 100개란 말도 쓰잖아요. 하나를 벌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아니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언론을 활용해서 방송을 활용해서 계속 알리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짓 하면 방송 탈 줄 알아라 하는 이런 강력한 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그냥 억울한 일 안 당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런 걸 저희는 모토로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육바람일 공부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양심 작품을 계속 만들면 국민도 밝아지고 우리도 밝아지고 또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같이 보게 되고 이 짓을 계속 해가는 걸 돕고 싶은 거죠.
저희 정당이 이런 보살도를 해나가겠다는 거죠. 정당을 통해서 보살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정권도 차지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더 엄청난 보살도로 또 보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렇게 순서대로 자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린 대안까지도 연구하고 나라의 건의도 진짜로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도 해보고 이게 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보살도를 닦으시면서 지금까지 말씀의 홍익학당 윤홍식 대표였습니다. 홍익학당은 양심이 답이다라는 취지 아래 철학과 고전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윤리경영 등의 각종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양심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홍익학당 전화 02-322-253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불교계 뉴스입니다. 조계종 승려 2684명 시국선언이라는 제하의 뉴스입니다. 불교환경연대 법일스님 등 조계종 승려들이 12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주도한 이번 시국선언에는 조계종 비구와 비구니, 사미와 사미니 등 출가자 2684명이 참여했다.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시공스님, 공동대표 일문스님, 조계종 불교사회 연구소장 법안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철스님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스님이 낭독한 시국선언문은 최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헌정 질서 파괴 및 국정농단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국민이 위임한 소중한 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수백만의 국민을 거리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과오가 숨김없이 공개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을 준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계 뉴스였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긍정의 좋은 씨앗,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 잘 키워내는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